네, 오늘은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본문 일가에 대해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은 봄 방학한 날이었다 라고 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소처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고 있을 때 우리 집으로 오르는 언덕길부터 자전거 타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끌고 갈까 하다가 그냥 타고 가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힘이 더 남아도는 듯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미옥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남세스러운가 해서 남사스럽다는 약간 부끄러운, 남에게 놀림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남사스럽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땠어요? 내 기분만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래서 이 기분이 특별한 이유는 이제 편지에 답장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미호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다는 것. 미호기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미호기한테 관심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순진함에 대해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라 해서 편지는 정중한 것이다.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편지 덕분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편지 때문에 또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대로 미호기에게 정중히 편지를 썼다.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미호기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미호기랑 결혼해야지 라고 미호기에게 푹 빠져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제 16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었다. 왜? 미호기와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에는 그런 말을 쏙 빼고 그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3학년에 올라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과 함께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자, 편지를 붙이기 위해 면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미호기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났대. 미호기는 골목에 나와 있지 않은지 마을한 골목으로 들어가 괜히 자전거 페달을 느리게 굴리기도 했다. 그래서 면소지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 라는 것을 통해 공간적 배경이 시골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편지를 붙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멀리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페달을 한없이 느리게 굴린 것은 혹시나 미호기를 마주칠까라는 기대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한이창 하면서 아라가 나를 불렀죠. 너 어디 가냐? 그냥 가던 길이야.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왜 어쩡거려? 너희 동네에 오면 안 되냐?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잘 가라 라고 모른 척 페달을 밟을까 한 이유는 혹시나 수줍은 또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갈까 하다가 말을 했죠. 자, 아라 옆에서 보람이는 그냥 생글거리기만 하고 정작 미호기는 딴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을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라고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나는 아쉬움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그 동네를 빠져나와 우체국으로 힘껏 달려갔다. 그래서 왜 아쉬움이겠어요? 미옥의 얼굴을 못 봐서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이 오른 얼굴에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는 길을 나는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도 같았다. 솔직히 말한다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 것이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자, 그리고 드디어 미호기에게 답장을 받은 것이다. 학교에 갔는데 내 책상 서랍 속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어서 설마 하고 보니 분명 옥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누가 볼세라 가방 안에 편지를 감추고 꾹 참고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꾹 참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분은 설레임은 아니고 설레는 기분,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멋없게 시리 전자우편을 썼더라면 미호기도 답장을 전자우편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마음을 금방 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없었겠지. 바로 이런 게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살맛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언덕이 막 시작되는 과수원 초입부터 엉덩이를 힘껏 들어올리고 페달을 힘차게 굴렀다. 해서 기분이 좋은 심리 상태가 행동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 궁뎅이 또 참 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반사적으로 나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가수원 한복판으로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마 과수원 속에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기림이 틀림없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을 때면 꼭 우리 가수원으로 쏙 들어와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거죠. 부정적으로. 엄마는 그것이 아주 신경질 나 죽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과수원에 좋은 일 하는 거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다.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엄마와 아빠의 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도는 이 한 남자인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엄마 편에 속했다. 해서 나도 싫어했다. 엄마 편에 속했다. 삭지 않은 인분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과수원 일을 하다가 발밑에 물커덩 밟히기도 한 날엔 진짜 죽을 맛이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 편에서 속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한 남자에 대해서 진짜 재수없다라고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 갑네? 갑네? 해서 보니까 밤내는 북쪽의 말투로, 그래서 북한 사람 간첩이라고 해서 간첩으로 오해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오해로 도망을 간다. 그래서 왜 도망가겠어요? 간첩이면은 되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아저씨한테는 불쾌감도 느끼고 무서움도 느끼고 있는 거죠. 한 남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자가 킥킥 웃으면서 그 웃음을 나는 비웃음으로 느꼈고, 허허 고놈 참 하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특별했던 이 설레이는 기분과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 이 기분은 설레이는 기분 그리고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 우리 집에는 대문이 따로 없었다. 그냥 밭 가운데로 난 탱자나무 오솔길을 따라 쭉 들어서면 우리 집이 나온다. 나는 자전거를 오솔길 한가운데다가 내팽개쳐 놓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해서 엄마라고 집으로 도망을 왔던 거죠. 엄매 징그러운 거 라고 해서 변성기가 나면서 엄마는 내가 큰 소리 내려면 징그럽다고 했다 라고 해서, 자,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이 2차 성징이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사원에서 누가 나왔어? 나오긴 누가 나왔다 그래? 밥이나 먹자. 어느 집 거위가 떼깍떼깍 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보니까 내 목소리는 거위가 꽥꽥하는 것 같았다 해서 나의 소리 지르는 모습을 거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흥분해서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라고 하는데, 갑자기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과수원의 그 사람, 아까의 간첩이라고 생각을 했던 한 남자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저씨는 처음 보던 소리도 아닌데 왜 악을 지르고 그러네 하면서 아까 과수원에서 봤던 사이인데 하면서 아저씨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아저씨는 되게 어떤 성격이에요? 스스럼이 없는 성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밥을 차리던 어머니는 반찬 그릇을 든 채 마루에 나왔고,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라고 하면서 엄마는 아저씨의 등장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저 이상한 말을 쓴 아저씨가 우리 집에 손님이었단 말인가? 연변이라니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 하면 고저 다 연변서 왔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라오니성 다렌셔 왔지요. 그래서 엄마는 얼굴이 빨개졌죠. 왜냐면은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그리고 무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그렇다고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하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재수씨 하면서 되게 아저씨는 넉살이 좋다, 스스럼도 없고 넉살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저씨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턱 올라 앉았다.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우사로 갔고 마루에 있는 아저씨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내가 무섭네? 무서워할 거 없다. 나는 너의 일가이니까 라고 해서 아저씨가 나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가이니까 네가 뭐람. 나는 미혹의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마루에 앉아있는 일가니까니라는 사람이 아저씨가 신경이 쓰여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고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래서 미혹의 편지를 읽지 못해서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 형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아저씨를 반갑게 맞아주고 처음 보는데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이 라고 해서 이 피가 확 땡긴다는 것은 이제 친밀감이 느껴진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바야흐로 혈육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하나 라고 해서 주인공은 이 상봉에 대해 아버지와 아저씨의 만남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엄마 누구예요? 누구긴 누가야 일가지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를 불러서 아저씨께 인사를 드려라 라고 하고 엄마는 손님으로 아저씨를 대하고 있죠. 엄마는 손님이 올 때 쓰는 교자상을 폈다. 아저씨는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어머니 또한 이 방문이 반갑지 않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니까 야야 조선민족의 인사법이 무에 그러니 좀 정식으로 하라우 하면서 아저씨는 똑바로 해라 라고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새 애들이 통 버릇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하니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이 절을 하라는 뜻이겠죠. 엎드려 절받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만. 허허 하면서 아버지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절만 하고 냉큼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버릇없는 한국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서 아버지와 나는 아저씨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엎드려 절 받아먹기 이건 뭐예요? 상대가 마음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요구해서 대접을 받는 것을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냐면 내가 큰 아버지의 아드님이야. 나에게는 사촌 형님 되시니까 너에게는 당숙이시란다. 해서 해방되고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나도 언젠가 듣긴 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일어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 한 질문이다. 해서
일부러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의를 차리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거의 말이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고향 얘기를 아는 날이 없었다이. 그래서 내가 내 본적지인 이곳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니? 라고 해서 고향을 그리워한 큰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한국에 들어오기는 진작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으셔서 못 오시다가 이번에 오시게 된 거야 라고 아버지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밥상이 들어오고 형님 많이 드시죠, 고향의 정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밥상에 술도 올라왔죠. 그래서 글라스 하나 가져오라우 하면서 엄마가 유리컵 말이야 하고 가져온 다음에 내가 가져다 준 맥주 유리컵에 넘치도록 술을 따르고, 자 동생 이것도 오늘이 역사적인 형제상봉의 날이 아니외까 한 작 쭉 들이키자우 하면서 이 넘치도록 따르는 거는 아저씨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 이 기쁨이 이제 술의 양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또 그것을 잘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날은 아저씨의 연변 이야기, 아니 랴오닝성 이야기, 큰할아버지 이야기, 중국 생활 이야기 하면서 아저씨 이야기가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의 이야기로 하루가 다 지나버렸다. 아저씨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의 이주 노동자이다 라고 아저씨의 현재 처지에 대한 설명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잔 비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저씨는 점점 더 흥분을 하고 우사에서는 소가 밥을 달라고 매거렸다. 자,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왜? 소가 밥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저씨는 아버지를 도통 놓아주려 하지 않았고, 엄마 또한 잠깐 과일이라도 하면서 일어서려면은, 과일 핑계로 일어서려면 과일은 무슨 일 없습니다 하면서 엄마 또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 또한 어때요? 계속 미혹의 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창이야, 우사에 가서 소 먹이 좀 주고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내게 일을 시켰다. 나는 냉큼 일어나서 우사로 가면서 소 먹이만 주고 나면 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항상 오늘의 기대하는 마음에 가졌던 이 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소 7마리 다들 엉덩이살이 투실투실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나타나서 아 그놈들 궁뎅이도 참. 자, 이 말은 뭐예요? 아저씨가 과수원에서 나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거죠. 나는 나도 모르게 엉덩이 쪽에 손이 갔다 라고 해서 혹시나 나에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갔고, 그랬더니 걸음더미 쪽으로 돌아서서 소변을 보던 아저씨가 그것을 언제 봤는지 돌아선 채로 손을 저어 보였다. 안 보고도 어떻게 내 손이 엉덩이 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는 결코 기분 좋은 느낌 따위는 손톱만큼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에게
아저씨는 불쾌한 사람이었다. 불쾌한 사람이었다. 라고 해서 오늘은 한 절반 정도 일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